지금 캄보디아에서 벌어진 사건이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단 48분 만에 끝난 구출 작전, 그리고 그 중심에는 대한민국 707특 전사가 있었습니다. 월 500만 원 알바라는 한 줄 광고에 속아 프놈펜으로 향한 한국 청년 8명. 그들을 기다린 건 사무실이 아닌 쇠창살과 전기봉이었습니다. 절망의 밤, 한 청년이 구석에서 몰래 남긴 문자. 제발 살려주세요. 그 한 줄이 대한민국을 움직였고 707특 전사 요원들은 새벽 3시 정체불명의 창고를 향해 침투했습니다. 총성 없는 작전, 단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끝난 48분. 하지만 작전이 끝난 뒤 그들 앞엔 세상이 몰랐던 더 큰 진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한 나라가 증명했습니다. 국민을 지키는 용기, 그것이 진짜 강합니다. 오늘 이야기 끝까지 보시면 당신도 눈물을 참지 못할 겁니다. 그리고 구독 버튼을 누르지 않고는 못 베길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현우입니다. 26살. 공무원 시험 3번 낙방. 통장엔 8만 원. 어머니 병원비 1200만 원.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매일 아침 7시 알람이 울렸지만 일어날 이유가 없었어요. 시험 공부도 취업도 전부 포기했죠. 방 안에 혼자 앉아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언제 죽을까? 그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휴대폰 화면에 광고 하나가 떴습니다. 해외 원격 마케팅직 월 500만 원 숙식 제공 경력 무관. 손가락이 먼저 움직였어요. 클릭. 지원서 작성. 제출. 단 5분 만이었죠. 3일 뒤 합격 통보가 왔습니다. 너무 빨랐어요. 너무 쉬웠어요. 하지만 이상하다는 생각은 안 들었습니다. 아니, 못했어요. 절박했으니까요. 어머니께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항 가는 버스 안에서였어요. 엄마, 나 이번엔 진짜 잘 될 것 같아. 어머니는 걱정하셨습니다. 현우야, 캄보디아는 너무 먼데 아니냐? 괜찮아요, 엄마. 3개월만 버티면 돈 모아서 돌아올게요. 병원비도 다 갚을 수 있어요. 어머니는 한숨을 쉬셨어요. 하지만 말리지 않으셨죠? 저도 알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도 절박했다는 걸. 인천공항 출국장. 저와 같은 청년들이 7명 더 있었습니다. 모두 20대. 모두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기대 반 불안 반. 그중 한 명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형, 진짜 월 500 주는 거 맞죠? 저는 대답 못했어요. 저도 확신이 없었으니까요. 하지만 믿고 싶었습니다. 제발 이번만큼은요. 비행기는 5시간을 날았습니다. 프놈펜 공항에 도착했어요.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한 남자가 손팻말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환영합니다. 한국어였어요. 남자는 웃으며 악수를 청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여권 먼저 맡겨주세요. 회사에서 숙소 등록할 때 필요합니다. 여권이 제 손을 떠났습니다. 그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뭔가 잘못됐다는 느낌이 왔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어요. 남자는 우리를 낡은 승합차에 태웠고 차는 어두운 외곽 도로를 달렸습니다. 가로등도 없었어요. 건물도 보이지 않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차가 멈췄습니다. 건물 하나가 보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3층짜리 창고 같은 곳이었습니다. 간판도 없었고 불빛도 희미했죠. 여기가 사무실이에요? 누군가 물었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남자는 문을 열고 우리를 안으로 밀어 넣었어요. 쾅! 문이 닫혔습니다. 쇠로 된 문이었어요. 안은 어둡고 습했습니다. 컴퓨터 30대, 사람 10명쯤, 그리고 창문마다 쇠창살이 박혀 있었죠.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여기는 사무실이 아니구나. 그리고 더 끔찍한 생각이 들었어요. 나 여기서 죽는 거 아냐? 첫날 밤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불빛이 24시간 켜져 있었고 감시 카메라가 천장 4곳에 박혀 있었어요. 화장실도 문이 없었습니다. 그냥 칸막이 하나. 사람들은 눈을 감고 소리 없이 울었어요. 저도 울었습니다. 새벽 6시?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기상신호였어요. 우리는 컴퓨터 앞에 앉았고 한 남자가 들어와 말했습니다. 얼굴에 흉터가 있는 남자였죠. 여기선 하루 16시간 일합니다. 불법 도박 사이트 홍보글 작성이 업무예요. 말 안 들으면 밥 없고 맞습니다. 도망가면 경찰한테 넘겨요. 캄보디아에선 당신들이 불법 체류자거든요. 이해했으면 시작하세요. 손이 떨렸습니다. 키보드를 쳤지만 글자가 안 보였어요. 옆 사람이 속삭였습니다. 형, 나 여기 벌써 3개월째야. 탈출한 사람 없어?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점심은 쌀밥 한 공기, 김치 3조각. 저녁도 똑같았습니다. 밤 10시가 되면 불이 꺼졌고 다시 새벽 6시에 사이렌이 울렸어요. 하루 이틀 3일 5일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창문 하나가 깨진 걸 발견했어요. 쇠창살 사이로 손가락 하나 들어갈 틈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틈으로 하늘을 봤어요.
파란색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죠? 눈물이 났어요. 햇빛이 이렇게 따뜻한지 처음 알았어요. 10일째 되던 날, 한 청년이 도망치려 했습니다. 화장실 환풍구를 뜯고 나가려다 걸렸어요. 남자들이 그를 끌고 갔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뒤로 그는 일주일 동안 걷지 못했어요.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여기서 죽을 순 없어. 어떻게든 살아야 해. 휴대폰을 찾았어요. 압수당했지만 어딘가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화장실 뒤 박스 더미를 뒤졌어요. 그리고 찾았습니다. 배터리 5% 남은 제 휴대폰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신호는 한 칸. 문자 하나만 보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저는 112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프놈펜 외곽 창고. 한국인 8명 감금. 제발 살려주세요. 전송 완료. 그리고 배터리가 꺼졌습니다. 저는 그날 밤 처음으로 기도했어요. 제발 누군가 이 문자를 봐주세요. 엄마. 미안해요. 안녕하세요. 저는 윤재혁입니다. 707특 임대 대장 중령계급. 특전사 경력 20년. 대테러 작전 37회 참여. 인질 구출 작전 12회 성공. 실패는 단 한 번. 그 한 번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15년 전 필리핀 민다나오 섬. 한국인 선교사 12명이 무장단체에 납치됐어요. 저는 그때 팀원이었습니다. 구출 작전이 발동됐죠. 인질 중 한 명이 제 동생이었어요. 윤재민 당시 20살이었습니다. 작전은 성공이었습니다. 11명을 구했으니까요. 하지만 한 명은 못 구했어요. 재민이었습니다. 작전 중 총격전이 벌어졌어요. 유탄 하나가 날아왔고 인질 한 명이 맞았습니다. 제가 달려갔죠? 그 사람이 재민이었어요. 형. 재민이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피가 흘렀죠? 저는 그를 안았습니다. 괜찮아, 재민아? 곧 병원 간다. 하지만 재민은 고개를 저었어요. 형, 나 괜찮아. 형은 다른 사람들 구해.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재민은 제 품에서 눈을 감았어요. 저는 울지 못했습니다. 작전 중이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매일 밤 악몽을 꿨습니다. 재민이 저를 보며 말하는 꿈이었어요. 형, 왜 날 못 구했어? 그래서 맹세했습니다.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그리고 15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작전 명령이 떨어졌을 때 저는 재민의 목걸이를 꺼냈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사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재민아, 형이 이번엔 꼭 지킬게. 안녕하세요. 저는 박소연입니다. 캄보디아 대한민국 대사관 영사과 소속 경력 12년차 외교관입니다. 새벽 2시 17분.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외교부 본부에서 온 긴급 문자였어요. 한국 국민구조 요청 문자 수신. 즉시 확인 바람. 잠이 확 깼습니다. 옷을 입고 대사관으로 달려갔어요. 사무실 불을 켰고 컴퓨터를 켰습니다. 112에서 전달된 문자 내용이 화면에 떴죠. 프놈펜 외곽 창고. 한국인 8명 감금. 제발 살려주세요. 발신 번호를 추적했습니다. 김현우 26세. 출국 기록 확인. 10일 전 인천공항 출발, 프놈펜 도착. 동행자 7명. 모두 20대 청년이었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10일. 이미 늦었을 수도 있어. 저는 즉시 서울 본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위기상황실입니까?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한국 국민 납치 추정 사건 발생했습니다. 본부는 즉각 대응에 들어갔어요. 새벽 3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긴급 소집?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경찰청장까지 모였습니다. 저는 현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했어요. 캄보디아 경찰청에 협조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답변이 이상했어요. 외곽 창고는 관할이 복잡합니다.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시간이요? 사람 목숨이 걸린 일인데요. 저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엔 캄보디아 내무부 장관 보좌관에게 직접 연락했죠. 한국 정부는 이 사건을 매우 심각하게 보고 있습니다. 48시간 안에 찾지 못하면 우리는 그들을 잃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12년 동안 외교관으로 일하며 수많은 사건을 봤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8명의 청년. 누군가의 아들이고 누군가의 형제였습니다. 새벽 4시 서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외교부 차관이었어요. 박 영사, 지금부터 작전명 모닝라이트가 발동됩니다. 707특 전사 파견이 결정됐어요. 심장이 2번 뛰었습니다. 707특 전사. 대한민국 최정예 대테러 부대. 그들이 움직인다는 건 정부가 최악의 상황까지 염두에 뒀다는 뜻이었죠? 캄보디아 정부 승인은요? 지금 협상 중입니다. 6시간 안에 결론 나올 겁니다. 저는 다시 현지 경찰과 접촉했어요. CCTV 자료, 출입국 기록, 의심 건물 리스트를 요청했습니다. 경찰은 마지못해 자료를 넘겼고 그 안에서 하나를 발견했어요.
프놈펜 외곽 3구역, 폐건물로 신고된 3층짜리 창고. 최근 전기 사용량이 급증했고 인터넷 회선이 30개 설치됐습니다. 정상적인 건물이 아니었어요. 저는 즉시 좌표를 서울 본부에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제발 그곳이길. 새벽 5시 30분. 캄보디아 정부에서 공식 답변이 왔습니다. 한국 특수부대의 제한적 작전 수행을 허가합니다. 단 캄보디아 경찰 동행 필수. 승인이 떨어졌습니다. 이제 시간과의 싸움이었어요.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죠. 버텨요, 현우씨? 곧 갑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저 윤재혁입니다. 새벽 5시 45분 작전 브리핑룸에 섰습니다. 팀원 8명이 제 앞에 앉았어요. 모두 검은 전투복을 입고 표정은 굳어 있었습니다. 이들은 제가 20년간 함께해온 최정예 요원들이었죠. 작전명 모닝라이트. 목표는 프놈펜 외곽 3구역 창고. 한국 국민 8명 구출. 제한 시간은 48분. 캄보디아 경찰 2명 동행. 작전 중 총기 사용은 최소화. 인질 1명이라도 다치면 실패다. 팀원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말이 필요 없었죠. 우리는 이미 100번도 넘게 훈련했습니다. 하지만 실전은 달랐어요. 훈련에선 모든 게 시뮬레이션이지만 현장에선 변수가 수십 가지였습니다. 만약 실패하면 외교 분쟁이다. 캄보디아와의 관계가 틀어질 수 있어. 하지만 성공하면 8명의 청년이 집으로 돌아간다. 우린 후자를 선택한다. 브리핑을 마치고 저는 혼자 남았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고 목걸이 하나를 꺼냈어요. 은색 체인에 작은 사진 하나가 달려 있었습니다. 제 동생 윤재민이었죠. 목걸이를 목에 걸고 전투복을 입었습니다. 헬멧을 썼고 총을 들었어요.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3.2kg. 하지만 진짜 무게는 따로 있었죠. 8명의 생명이었습니다. 오전 6시 30분 수송기에 탑승했습니다. 프놈펜까지 비행시간 4시간. 팀원들은 눈을 감고 있었어요. 명상이었습니다. 작전 전 루틴이죠. 저는 창밖을 봤습니다. 구름 사이로 햇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모닝라이트? 새벽의 빛. 작전명이 떠올랐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길을 본다. 오전 10시 40분 프놈펜 공항 도착. 대사관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박소연 영사가 나와 있었어요. 그녀는 악수를 청하며 말했습니다. 대장님 부탁드립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 대신 눈으로 탑했죠. 맡기세요. 오후 1시 현장 정찰 완료. 캄보디아 경찰이 제공한 건물 도면을 확인했습니다. 3층 건물, 출입구 2개, 창문 12개, 쇠창살 설치. 내부 인원 추정 60명. 무장 조직원 5명 이상. 침투 경로는 후문과 2층 비상구. 알파팀은 1층, 브라보팀은 2층 동시 진입. 3층 목표 지점까지 15분 안에 도달. 인질 확보 후 10분 안에 철수. 총 작전 시간 48분. 팀원들과 최종 점검을 했습니다. 수면가스 6개, 비살상탄 40발, 성광탄 8개. 우리는 사람을 죽이러 가는 게 아니었어요. 구하러 가는 거였습니다. 오후 2시 50분 출발 10분 전. 저는 팀원들에게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다치면 실패다. 조직원도 인질도 우리도. 명심해라. 우린 살인자가 아니라 구조자다. 팀원들이 일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혼잣말로 덧붙였죠. 재민아, 형이 이번엔 꼭 지킬게. 8명 전부 다. 새벽 3시 2분. 작전 개시 2분 전. 우리는 건물 후면 50m 지점에 집결했습니다. 달빛도 없었어요.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죠. 완벽한 조건이었습니다. 팀원 8명, 캄보디아 경찰 2명. 총 10명이 어둠 속에 숨어 있었어요. 야간 투시경을 착용했습니다. 세상이 녹색으로 보였죠. 건물 안에서 희미한 불빛이 새어나왔습니다. 무전기에서 작은 소리가 들렸어요. 알파팀 위치 확인. 브라보팀 준비 완료. 저는 손목시계를 봤습니다. 3시 3분. 초침이 움직였어요. 똑, 똑, 똑. 심장 박동이 느려졌습니다. 20년 경력이 몸에 배어 있었죠. 침투 시작. 알파팀 4명이 1층 후문으로 이동했습니다. 브라보팀 4명은 2층 비상구로 접근했어요. 저는 알파팀과 함께였습니다. 문 앞에 섰죠. 잠금 장치 확인. 전자식 도어락이었어요. 팀원 하나가 장비를 꺼냈습니다. 5초? 딸깍? 문이 열렸어요. 소리 하나 안 났습니다. 우리는 안으로 들어갔죠. 1층 복도? 길 20m. 양쪽에 방 4개. 컴퓨터 소리가 들렸어요. 키보드 타이핑 소리, 사람들의 한숨 소리. 그리고 감시자 1명이 복도 끝에 서 있었습니다. 손짓 하나. 팀원이 움직였어요. 3초 만에 제압. 소리 없이 쓰러뜨렸죠. 수면제 주입. 10초 안에 잠들었습니다.
1층 확보. 무전기로 보고했어요. 브라보 팀에서 답이 왔습니다. 2층 진입 중. 조직원 2명 발견. 제압 완료. 우리는 계단으로 올라갔습니다. 3층. 목표 지점이었어요. 도면상 3층 좌측 방에 인질들이 있을 확률이 가장 높았죠. 3층 복도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보였어요. 철문이었습니다. 잠겨 있었죠. 안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제발 집에 보내주세요. 심장이 한번 요동쳤습니다. 바로 여기였어요. 저는 팀원에게 신호를 보냈습니다. 섬광탄 준비. 그때였습니다. 복도 반대편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어요. 조직원 한 명이 나타났습니다. 손에 총을 들고 있었죠. 누구야? 그가 소리쳤습니다. 총구가 우리를 향했어요. 0.5초? 제 손가락이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탕! 비살상탄이 그의 어깨를 맞췄어요. 그는 비명도 못 지르고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건물 전체가 깼어요. 안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죠. 침입자다. 계획이 틀어졌습니다. 48분 안에 끝내야 했는데 이제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돌파한다. 지금 당장. 팀원이 철문에 폭약을 설치했습니다. 3초 후 폭발. 쾅. 문이 날아갔어요. 섬광탄 투척. 번쩍. 안이 하얗게 빛났습니다. 우리는 돌입했어요. 방 안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30명쯤. 모두 바닥에 앉아 있었죠. 손이 묶여 있었어요. 그중 8명이 한국인이었습니다. 한 청년이 저를 봤어요. 눈물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김현우였습니다. 한국에서 왔습니다. 이제 안전해요. 제가 말했습니다. 청년은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울음이 터졌죠. 다른 청년들도 울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이 아니었어요.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조직원들이 몰려오고 있었죠. 3명 아니 5명. 모두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브라보 팀 후방 어머. 무전기에 대고 외쳤어요. 총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탕탕탕. 비살상탄이었지만 충분했어요. 조직원들이 하나씩 쓰러졌습니다. 3시 22분. 착전 시작 20분 경과. 인질 8명 확보. 조직원 7명 제압. 사상자 없음. 저는 청년들에게 말했습니다. 일어나세요. 걸을 수 있습니까? 한 청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김현우였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저희 정말 집에 갈 수 있나요? 저는 그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약속합니다. 반드시 데려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동을 시작했어요. 1층으로 내려갔습니다. 후문이 열려 있었죠. 밖에 차량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시 38분. 전원 차량 탑승 완료. 건물에서 빠져나왔어요.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캄보디아 경찰이 도착하고 있었죠. 3시 50분. 대사관 도착. 작전 종료. 48분. 정확히 48분 만에 끝났습니다. 저는 헬멧을 벗었어요. 땀이 흘러내렸습니다. 손이 떨렸죠? 팀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하지만 우리는 웃지 않았습니다. 임무를 완수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알았으니까요. 저 건물에 아직도 22명이 남아있다는 걸. 한국인이 아니라는 이유로 우리가 구하지 못한 22명이요. 저는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동생 사진이 손끝에 닿았어요. 재민아, 형이 이번엔 지켰어. 8명을. 하지만 가슴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근데 왜 이렇게? 마음이 아프지? 안녕하세요. 저는 이영숙입니다. 김현우의 어머니입니다. 올해 58살 폐암 3기 환자죠. 현우가 캄보디아로 떠난 지 3일째 되던 날 연락이 끊겼어요.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고 문자도 읽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어요. 새 직장에 적응하느라 정신없을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가슴이 무너졌어요. 현우야, 엄마한테 전화 한 번만 해라. 병원 침대에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항암 치료 부작용으로 머리카락이 다 빠졌어요. 거울을 보면 제가 아닌 것 같았죠. 10일째 되던 날 경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가 캄보디아에서 납치 추정 상황입니다. 지금 정부에서 구출 작전을 준비 중입니다. 전화기를 떨어뜨렸어요. 납치라니. 내 아들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병실에 혼자 있었는데 소리내어 울었어요. 현우야, 엄마가 미안해.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다음날 대사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어머님 700킬특 전사가 투입됐습니다. 곧 소식 전하겠습니다. 저는 기도했어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제발 내 아들만 살려주세요. 제 목숨 가져가셔도 되니까 현우만 살려주세요.
그리고 다음 날 새벽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님, 현우 씨 무사히 구출됐습니다. 내일 인천공항 도착합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어요. 울음이 터졌습니다. 이번엔 기쁨의 눈물이었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윤재혁입니다. 착전 종료 6시간 후 오전 10시? 저는 프놈펜 공항 귀빈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청년들은 의료진 검진을 받고 있었어요. 팀원들은 장비를 정리하고 있었죠. 저는 혼자였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비행기가 이륙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시지 않았어요. 그냥 들고 있었죠. 문이 열렸어요. 박소연 영사가 들어왔습니다. 대장님 고생하셨습니다. 그녀가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죠. 8명 모두 건강합니다. 오후 3시 비행기로 인천 갈 예정이에요. 다행입니다. 저는 짧게 대답했어요. 박 영사는 제 표정을 읽었는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찮다고 말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거짓말이 될 것 같았죠. 박 영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와 나란히요. 그리고 조용히 말했어요. 15년 전 일 알고 있습니다. 심장이 한번 멎었습니다. 민다나오 작전. 윤재민 선교사. 대장님 동생이셨죠? 저는 눈을 감았어요. 기억이 밀려왔습니다. 15년 전 그날. 필리핀 민다나오 섬. 정글 속 작은 오두막. 인질 12명. 그중 한 명이 제 동생이었죠. 대장님, 그건 대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저는 눈을 떴어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리 움직였다면 재민이는 살 수 있었을 거라고요? 박 영사가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보고서 읽었습니다. 대장님은 최선을 다했어요. 11명을 살렸잖아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11명이 아니라 12명을 살려야 했는데? 그게 제 의무였는데? 박 영사는 창밖을 봤습니다. 대장님, 오늘 8명을 구했잖아요. 네. 그 8명에겐 대장님이 영웅입니다. 저는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영웅이 아닙니다. 알아요. 하지만 그 청년들에겐 영웅이에요. 그걸로 충분하지 않나요? 저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15년 만에 처음이었죠. 재민이가? 봤을까요? 오늘 제가 8명 구한 거. 박 영사는 웃었습니다. 따뜻한 미소였어요. 봤을 겁니다. 그리고 자랑스러워했을 거예요. 저는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재민의 사진이었어요.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재민아 형이. 이번엔 찍혔어? 목소리가 떨렸어요.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미안해. 그때 못 찍혀서. 근데 오늘은 찍혔어? 8명을. 박 영사는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저를 혼자 두고 갔어요. 배려였죠?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15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쏟아졌어요. 오후 2시 50분. 청년들이 대기실로 들어왔습니다. 김현우가 제게 다가왔어요. 대장님 감사합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는 악수를 청했어요.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습니다. 현우는 웃었어요. 15일 만에 처음 짓는 웃음이었죠. 덕분에 집에 갑니다. 어머니 얼굴 볼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잘 다녀오세요. 앞으로는 조심하시고요. 네, 명심하겠습니다. 오후 3시. 탑승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청년들이 게이트로 향했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재민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형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못 지킨 한 생명을 오늘은 지켰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김현우입니다. 오후 8시 20분. 인천국제공항 입국장. 문이 열렸습니다. 한국 땅이었어요. 15일 만이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어요. 기자들이 몰려왔습니다. 마이크가 얼굴 앞까지 들이밀어졌죠. 어떻게 구출됐습니까? 납치 조직은 어떤 사람들이었나요?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은요?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저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목이 메었죠? 옆에 있던 청년 하나가 말했습니다. 저희는 살아 돌아왔습니다. 기자들이 조용해졌어요. 카메라 셔터 소리만 들렸죠. 707특 전사 덕분입니다. 그들이 아니었으면 저희는 여기 없었을 겁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소리를 짜냈어요. 하지만 기자들이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곳에 아직도 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플래시가 멈췄어요.
공항이 조용해졌습니다. 22명입니다. 캄보디아 사람, 베트남 사람, 필리핀 사람들. 저희처럼 속아서 끌려간 사람들이에요. 그들도 구해줘야 합니다. 저는 울었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들 얼굴이 떠올랐죠. 같이 밥 먹었던 사람들, 같이 컴퓨터 앞에 앉아있던 사람들. 한 청년은 매일 밤 가족 사진을 보며 울었어요. 한 남자는 도망치려다 맞아서 다리를 절었죠. 그들은 저희보다 더 오래 갇혀 있었어요. 어떤 사람은 1년 넘게요. 제발, 그들도 구해주세요. 기자들은 더 이상 질문하지 않았어요. 카메라만 저를 비추고 있었죠. 입국장 밖으로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서 있었어요. 가족들이었습니다. 현우야. 어머니 목소리였어요. 저는 뛰어갔습니다. 어머니를 안았죠. 엄마. 괜찮아, 괜찮아. 이제 다 끝났어. 어머니는 제 등을 두드렸어요. 저는 어린아이처럼 울었습니다. 미안해요, 엄마. 제가 잘못 생각했어요. 쉬운 돈은 없다는 걸. 이제 알았어요. 아니야. 내 잘못 아니야. 엄마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아니에요, 엄마. 엄마 잘못 아니에요. 어머니도 울고 있었어요. 우리는 한참을 안고 있었습니다. 공항 한복판에서요. 사람들이 지나다니며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정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청와대에서 면담 요청이 들어왔다고요. 저희 8명 모두였습니다. 오후 2시? 청와대 본관. 대통령이 저희를 맞았어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무사히 돌아와 다행입니다. 악수를 나눴습니다. 손이 따뜻했어요. 앞으로 정부는 해외 불법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할 겁니다. 저는 손을 들었어요. 그곳에 남은 사람들은요? 대통령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어요. 캄보디아 정부와 협의 중입니다. 그들도 구출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났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담이 끝나고 저희는 밖으로 나왔습니다. 청와대 앞마당에서 한 기자가 다가왔어요. 현우 씨 인터뷰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이번 일을 통해 느낀 게 있다며?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우리를 구한 건 단지 군인이 아니라 나라였습니다. 기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라가 저희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찾아왔고 구해줬습니다. 48분 만에요. 그게 정말 감사했습니다.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죠?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프놈펜 창고에서 창문 틈으로 하늘을 봤을 때 생각했어요. 다시는 이 하늘을 못 보겠구나라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한국 하늘을 보고 있습니다. 기적이에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이제 저도 이 나라를 위해 뭔가 하고 싶어요. 아직 뭘 할지 모르겠지만 언젠가는요. 저를 구해준 이 나라에 보답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지막으로 다시 저 윤재혁입니다. 작전 종료 3개월 후 2026년 1월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저는 표창장을 받았습니다. 팀원 8명 모두가 받았어요. 작전명 모닝라이트의 성공적 수행을 인정하여 이에 표창함. 국방부 장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하지만 저는 웃지 못했습니다. 시상식이 끝나고 혼자 복도를 걸었어요. 창밖을 봤습니다. 겨울 하늘이었죠? 회색빛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문자 하나가 와 있었어요. 김현우였습니다. 대장님, 저 공무원 시험 붙었습니다. 9급 행정직. 4월부터 출근합니다.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감사합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어요. 처음으로 웃었습니다. 축하합니다. 앞으로도 잘하실 겁니다. 답장을 보냈어요. 그리고 목걸이를 만졌습니다. 재민의 사진이 손끝에 닿았죠. 재민아, 봤지? 그 청년 이제 공무원 됐대. 자기 인생 다시 시작하는 거야. 그날 저녁 뉴스가 나왔습니다. CNN 국제뉴스였어요. 앵커가 말했습니다. 지난 10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벌어진 한국 특수부대의 인질 구출. 작전이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48분 만에 8명을 구출하고 단 한 명의 사상자도 발생시키지 않은 이 작전은 현대 테테러 작전의 교과서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군사 전문가가 나왔습니다. 한국의 707특임대는 세계 최정의 수준입니다. 이번 작전은 그들의 능력을 증명한 사례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한국 정부가 자국민을 지키기 위해 어떤 결단을 내렸느냐입니다. 48시간 만에 특수부대를 파견하고 외교적 승인을 받아내고 작전을 성공시켰습니다. 이건 단순한 군사력이 아닙니다. 국가의 의지입니다. 저는 TV를 껐어요.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다음 날 국방부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해외 교민 보호 매뉴얼 개정이었어요. 저도 참석했습니다. 앞으로 해외에서 한국 국민이 위험에 처하면 72시간 안에 대응팀을 구성합니다. 필요시 특수부대 파견도 검토하겠습니다. 국방부 차관이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회의가 끝나고 차관이 저를 불렀어요. 윤중령 수고 많았네. 덕분에 매뉴얼이 바뀌었어. 감사합니다. 그런데 말이야. 차관이 잠시 멈췄어요. 캄보디아에 남은 22명 기억하나? 심장이 한번 뛰었습니다. 네, 기억합니다. 지난주에 구출했네. 캄보디아 경찰과 국제인권단체가 합동작전 펼쳤어? 전원 무사히 본국 송환됐어. 저는 숨을 멈췄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정말입니까? 그래. 자네가 현장에서 위치 정보 남긴 게 도움됐다더군. 그리고 현우 씨가 기자회견에서 한 말도 큰 역할했어. 국제 여론이 움직였거든. 고맙네. 저는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어요.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재민의 사진이 있었죠. 액자에 넣어둔 사진이었어요. 재민아, 들었어? 22명 다 구했대. 목소리가 떨렸어요. 8명만 구한 게 아니야. 결국 30명을 구한 거야. 형이 해냈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이 아니었어요. 안도였습니다. 이제야 형이 약속 지킨 것 같아. 다시는 누군가를 잃지 않겠다고 했잖아. 지켰어, 재민아. 이번엔 한 명도 안 잃었어. 사진 속 재민이 웃고 있었어요. 20살 때 모습 그대로였죠. 저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다시 훈련장에 섰습니다. 팀원들이 모여 있었어요. 새로운 훈련이 시작됐죠. 오늘부터 신규 대테러 훈련을 시작한다. 목표는 30분 안에 인질 10명 구출. 전원 생존. 시작. 팀원들이 움직였어요. 저는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휴대폰에서 알림이 울렸어요. 김현우에게서 온 사진이었습니다. 공무원증 사진이었죠. 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요. 우린 국민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이다. 15년 전 잃었던 것, 오늘 되찾았습니다. 그건 단지 동생이 아니었어요. 제 자신이었죠. 저는 하늘을 봤어요. 파란 하늘이었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작지만 강한 나라. 국민을 지키는 나라. 대한민국? 훈련장에서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탕탕탕. 팀원들이 뛰고 있었어요. 저도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들과 함께요. 48분의 기적. 그건 끝이 아니었습니다. 시작이었어요. 더 많은 사람을 지키기 위한 시작이었죠. CNN은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한국이 자국민을 지키는 방식의 교과서. 하지만 저는 생각합니다. 이건 교과서가 아니라 약속이라고요. 우리는 당신을 포기하지 않는다. 그게 대한민국이니까요. 여기까지 보셨는데 아직 구독 안 누르신 거 아니죠? 이 이야기가 당신의 가슴을 뛰게 만들었다면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좋아요는 무료인데 누르면 제 기분은 100억짜리 됩니다. 알림까지 켜두시면 제가 문 앞에서 띵동하고 인사드릴지도 몰라요. 댓글은 사랑입니다. 꼭 남겨주세요. 나라가 나를 지켜준다. 이 믿음이 얼마나 소중한지 오늘 이야기로 느끼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